형부, 나 오늘 속옷 안 입고 왔는데 확인해 볼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7년 차 평범한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권태기라면 권태기랄까요? 아내와는 그저 가족 같은 편안함만 남은 상태였죠. 하지만 지난주 주말 제 인생에서 가장 심장이 터질 뻔했던, 아니 짐승 같은 본능이 깨어났던 그날의 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찌뿌둥했습니다. 아침부터 삭신이 쑤신다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찜질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주말엔 그저 집에서 맥주나 마시며 쉬고 싶었거든요. 여보, 근데 오늘 미정이도 같이 오라고 했어. 뭐? 김미정?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김미정.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아직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여자.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은밀한 밤 상상 속에 가끔, 아니 꽤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내와 달리 늘 세련된 향수 냄새가 났고, 웃을 때마다 사람을 묘하게 흘겨보는 눈빛이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녀와 찜질방이라니요. 그 무방비한 공간에서? 왜? 당신 미정이 불편해? 아내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태연한 척 대답했죠. 아니, 뭐 불편할 게 있나? 그냥 쉬러 가는데 사람 많으면 정신없으니까 그렇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찜질방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얇은 찜질복 한 장만 걸친 미정이의 모습을 상상하니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저 멀리서 미정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타이트한 청바지에 쇄골이 훤히 드러나는 브이넥 니트. 그녀는 찜질방에 오는 복장조차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녀가 제 쪽으로 다가오며 특유의 콧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적겨서 싫은 거 아니죠? 그녀의 시선이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아주 잠깐 제 입술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그 찰나의 눈빛이 마치 오늘 한번 재밌게 놀아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남녀 사우나로 갈라지는 순간 미정이가 제 팔뚝을 살짝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형부, 이따 로비에서 봐요. 저 쌩얼이라고 놀리면 안 돼요? 귓가에 닿는 숨결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여자 탈의실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엉덩이를 살랑이며 걷는 그 걸음걸이가 유독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탕에 들어가서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도 머릿속은 온통 미정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찜질복. 그 헐렁하고 얇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과연 그녀는 속에 속옷을 챙겨 입었을까요? 보통 찜질방에선 답답해서 벗는 경우도 많다던데.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대충 씻는 둥마는 둥하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뒤 로비로 나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은 꽤 많았지만 제 눈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자 탈의실 입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아내와 미정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내야 매일 보는 얼굴이니 그렇다 쳐도 미정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을 지운 뽀얀 얼굴은 오히려 더 앳돼 보였고 물기를 머금어 젖은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은 야릇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황토색 찜질복 상의 위로 도드라지는 실루엣. 설마 했는데 정말로 노브라였던 겁니다. 형부, 뭘 그렇게 멍하니 봐요? 내 쌩얼이 그렇게 충격적이야? 미정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비누 냄새와 그녀의 살 냄새. 아내는 매점에 가서 식혜랑 계란을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순식간에 넓은 마루 위엔 저와 미정이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상황, 상상만 해도 텐션이 느껴지시나요? 아내가 없는 틈을 타버려질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 썰을 푸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느라 지금 손에 땀이 다 나네요. 형부, 여기 덥지 않아요? 미정이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옷깃을 펄럭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넉넉한 넥라인 사이로 하얀 속살이 보일 듯 말 듯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 찜질방이니까 덥지. 치, 재미없게. 형부, 근데 그거 알아요? 그녀가 몸을 제 쪽으로 훅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지워지고 오직 그녀의 입술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요즘 남자 없어서 되게 외로운데.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그 표정. 입술에 묻은 물기를 혀로 살짝 핥는 그 동작.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저기 매점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배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래, 소개라도 시켜줘? 저는 멍청하게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소개팅은 별로고. 미정이가 제 허벅지 위에 무심한 척 손을 툭 올렸습니다. 얇은 찜질복 바지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손바닥 온기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전 그냥 임자 있는 남자가 더 매력 있더라고요. 뺏고 싶은 맛이 있잖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 아내가 양손 가득 간식을 들고 오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이는 씩 웃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허벅지에서 손을 떼고는 아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언니 식혜 샀어? 나 목말라 죽는 줄. 방금 전까지 요부처럼 속삭이던 여자가 순식간에 발랄한 여동생으로 변하는 모습?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본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찜질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사온 식혜를 마시면서도 제 시선은 계속 미정이의 젖은 목덜미와 웃을 때마다 흔들리는 상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역시 빨대를 입에 문 채 나른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죠. 아내는 꿈에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은밀한 시그널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불가마 들어갈까? 몸 좀 지지고 싶어. 아내의 제안에 미정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형부도 같이 가요.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내기할래요? 불가마. 그 밀폐되고 어둡고 뜨거운 곳. 그곳에서 셋이 아니. 어쩌면 저와 미정이 단둘이 남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가빠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지옥 같은, 아니 천국 같은 유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90도가 넘는 고온 불가마.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혀오는 건조한 공기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우 숨 막혀하고 바로 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뒤를 따라 들어오는 미정이의 시선 때문이었죠. 형부, 내기한 거 잊지 않았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이스커피 쏘기. 미정이는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든 채 씩씩하게 제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가마 안은 붉은 조명 탓에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침침하고 붉은 공간이 주는 묘한 분위기. 마치 이 안에서는 어떤 불순한 짓을 저러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더군요. 저와 아내, 그리고 미정이. 우리는 나란히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순서는 하필이면 아내를 가장자리에 두고 저와 미정이가 안쪽으로 붙어 앉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좁은 불가마 아니라 어쩔 수 없었지만 얇은 찜질복 바지 너머로 미정이의 허벅지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놓이자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나 더워서 못 있겠다. 여보, 미정아, 나 먼저 나갈게. 너무 뜨거워. 역시나 더위를 못 참는 아내가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땀을 닦으며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고 묵직한 나무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순간 불가마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다른 손님은 구석에서 자는 아저씨 한 명뿐. 사실상 저와 미정이 단둘이 남겨진 셈이었죠. 아내가 나가자마자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뜨겁기만 하던 열기가 갑자기 끈적하고 야릇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형부, 덥죠? 미정이가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며 물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땀에 젖어번들거리는 그녀의 얼굴은 묘하게 선정적이었습니다. 땀방울 하나가 그녀의 턱선을 타고 내려와 쇄골 웅덩이에 고였다가 가슴골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덥네. 미정 처제는 잘 버티네. 저 승부욕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정이가 다리를 고쳐 앉으며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 바람에 헐렁한 반바지가 밑으로 흘러내리며 허벅지의 하얀 속살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땀을 닦는 척하며 제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팔뚝에 그녀의 살결이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니, 불가마의 온도보다 그녀의 살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남편분의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단둘이 남겨진 밀폐된 공간, 흐르는 땀, 그리고 아내 친구의 과감한 터치. 과연 이 남자는 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해 미치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화력 지원이 있어야 저도 더 화끈하게 썰을 풀 수 있습니다. 자, 누르셨나요? 그럼 다시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다시 사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부랑 둘이 있으니까 더운 줄도 모르겠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점막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샴푸 향과 땀 냄새가 뒤섞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페로몬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미정아, 너무 붙으면 덥지 않아? 제가 엉덩이를 살짝 빼려 하자 미정이는 오히려 제 팔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찜질복 얇은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풍만한 가슴 감촉이 팔뚝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형부, 몸이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설마, 딴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순진한 처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혹은 금지된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장난기와 욕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 위를 뱀처럼 스르르 타고 올라왔습니다. 형부, 여기 어두워서 우리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쵸?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을 뿌리치면 그녀는 장난인데 왜 그래요? 라고 할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마의 열기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정이가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형부,
나 땀 때문에 속옷 다 젖은 것 같아. 만져볼래요? 세상에. 제가 지금 헛것을 들은 걸까요? 멍해진 제 표정을 보며 미정이는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의 허벅지 안쪽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바지 위로 가져갔습니다. 뜨겁고 축축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전율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내는 바로 문 밖 로비에서 식혜를 마시고 있을 텐데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에서는 이런 배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니요. 제 손은 미정이의 리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형부 손 되게 뜨겁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얕은 신음. 그 소리는 불가마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저를 녹여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순간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둔탁한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제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내일까? 아니면 직원? 미정이는 제 손을 잡고 있던 그 대담한 손길을 번개처럼 거두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땀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 역시 화들짝 놀라 엉덩이를 뒤로 뺐죠. 문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은 다행히도 식혜통을 든 아주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주머니가 구석에 자리를 잡는 동안 저와 미정이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안도감과 아쉬움, 그리고 방금 전까지 오갔던 그 진득한 스킨십의 여운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죠. 미정이의 얼굴은 불가마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의 상황 때문인지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부, 우리 나가요. 너무 덥다.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먼저 일어났습니다. 땀에 젖어 척추 라인을 따라 깊게 패인 찜질복 상의가 그녀의 등 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로 나오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었지만 제 몸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두리번거려 보니 아내는 안마의자에 누워 곤히 잠들어 있더군요. 세상 모르고 자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미정과 저 단둘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켰으니까요. 형부, 나 너무 더워서 어지러워요. 얼음방 가서 좀 식히고 올래요? 미정이가 손부채질을 하며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불가마의 뜨거운 열기가 식기도 전에 이번엔 비좁고 차가운 얼음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땀에 흠뻑 젖은 얇은 옷, 그리고 영하의 온도. 과연 옷 속의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짜릿한 반전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살포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알림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뜁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방이 얼음으로 뒤덮인 좁은 방. 밖과의 온도 차 때문에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방 안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워. 들어오자마자 미정이가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땀에 젖었던 옷이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살갗에 달라붙는 그 느낌.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젖은 티셔츠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그 안에 감춰진 형체가 얼마나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얇은 황토색 찜질복 위로 추위에 바짝 긴장한 그녀의 바스트 포인트가 선명하게 솟아오른 것이 보였습니다. 엠보싱처럼 도드라진 그 두 개의 점을 보는 순간 불가마에서 겨우 억눌렀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나 너무 추워요. 미정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FDFSF. 나 오늘 불가마에서는 은밀한 유혹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밀착 같았습니다. 얼떨결에 그녀를 안았는데 차가운 겉옷의 감촉과는 달리 그녀의 몸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온은
뜨거웠습니다. 그러게 땀 식히고 들어오지. 감기 걸리겠다. 저는 입고 있던 찜질복 상의를 늘려 그녀를 감싸 안아주려 노력했습니다. 좁은 얼음방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상황. 제 허벅지에 그녀의 차가운 허벅지가 닿았고 제 어깨엔 그녀의 머리가 기대어졌습니다. 형부 품은 진짜 따뜻하네요. 그녀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웅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는요, 자기가 춥다고지 옷 입기 바빴거든요. 형부는 진짜 언니가 부러워질 정도로 다정해. 또다시 시작된 그녀의 비교질.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녀에게 특별한 남자가 된 것 같은 우월감이 들었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제가 듬직한 척 말하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녀의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보호? 형부, 지금 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녀의 손이 제 가슴팍을 타고 내려와 배꼽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흑심이 있어서 안고 있는 거예요? 전곡을 찔렸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얼음방의 고요함을 깨고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찜질복 바지 고무줄 근처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장난치듯 톡톡 건드렸습니다. 형부 심장 소리, 여기까지 다 들려요. 그리고 그녀가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내용은 불덩이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형부 몸도 되게 솔직하네요. 아까부터 딱딱한 게 내 허벅지를 찌르는데 이거 나 때문 맞죠? 미치겠습니다. 추위 때문에 수축된 줄 알았던 제 몸이 그녀의 밀착 한 번에 거짓말처럼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얼마나 그녀를 원하고 있는지. 미정아, 잠깐만. 제가 당황해서 몸을 물리려 하자 그녀는 오히려 제 허벅지 사이로 다리 한쪽을 과감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추워요, 형부. 나가지 마요. 여기서 몸 좀 더 녹여줘요. 차가운 얼음방 안, 셋이 아닌 둘. 서로의 입김이 섞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는 제 귓볼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언니 깨기 전까지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고만 있을게요. 네. 그냥 안고만 있겠다는 그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골반이 제 중심부를 묘하게 압박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차가운 방에서 제 이성은 완전히 얼어붙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얼음방 쪽으로 다가오는 그림자가 유리에 비쳤습니다. 웅성웅성. 다행히 얼음방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는 찜질방을 뛰어다니는 꼬마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제 심장도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아쉬운 듯 제 허벅지 안쪽에 끼워 넣었던 다리를 아주 천천히 일부러 마찰을 일으키며 빼냈습니다. 치, 애들이 분위기 다 깨네. 그녀가 입술을 삐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퉁명스러운 말투조차 사랑스러워 보였다면 제가 미친 걸까요? 우리는 얼음방을 나왔습니다. 영하의 냉기 속에 있다가 상온으로 나오니 수축되었던 피부가 이완되면서 온몸에 찌릿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특히 그녀의 얇은 찜질복 위로 도드라졌던 그 부분이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을 훔쳐보느라 저는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자고 있는 안마의자 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세상 모르고 입까지 살짝 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잘 자네. 어제 형부가 잠 안 재웠어요? 미정이가 짓궂게 웃으며 아내 옆 빈 매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그 옆에 앉았죠. 아내를 사이에 두고 앉을 줄 알았는데
미정이는 굳이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목마르죠? 아까 언니가 사둔 식혜 마셔요. 그녀가 식혜통을 건네주는데 손가락이 묘하게 얽혔습니다. 빨대를 입에 물고 쪽쪽 소리를 내며 마시는 그녀의 목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꿀꺽, 꿀꺽. 식혜에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야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형부, 아까 얼음방에서요. 그녀가 식혜통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TV 소리에 묻혀 우리 대화는 완벽한 비밀이었습니다. 왜 그래? 솔직히 말해봐요. 형부도 좋았죠? 내 다리. 느낌 좋았잖아요. 돌직구였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헛기침만 하자 그녀는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킥킥거리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는 진지하고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이 여자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 요즘 남자친구랑 권태기예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왜? 싸웠어? 아니요. 싸운 건 아닌데.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형부처럼 뜨겁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남자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른 남자와 비교하며 나를 치켜세우는 여자. 그것도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이럴 때 남자는 정복욕이 끓어오르게 됩니다. 과연 미정이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녀의 속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뜨겁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주변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제 귀에 손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깔리는 가운데 그녀의 위험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잠자리도 너무 시시하고요. 형부 아까 불가마에서 보니까 팔뚝 핏줄도 장난 아니던데 힘도 좋을 것 같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대놓고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든 아내의 발치에서 말이죠. 미정아, 너 취했니? 식혜에 술 탔어? 맨정신이니까 하는 말이죠. 형부, 솔직히 언니랑은 어때요? 언니는 형부 만족시켜줘요? 그녀의 질문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을 긋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을 넘어서 그녀의 더 깊은 곳까지 알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우리 부부야 뭐. 그냥 가족이지. 제 대답에 그녀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자의 미소 같기도 했고 공범자를 찾은 안도의 미소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형부도 외롭고 나도 외롭네. 미정이가 슬그머니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깍지를 껴오는 그 악력이 꽤나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부, 우리 조금 더 조용한 데로 갈래요? 여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 어디로? 저기 구석에 토굴방 있잖아요. 거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토굴방? 1인용 혹은 2인용으로 된 좁고 어두운 수면실. 찜질방에서 연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한다는 그곳. 그곳에 들어가자는 건 이제 말로 하는 유혹은 끝내고 행동을 하자는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고 뒤척였습니다. 저와 미정이는 감전된 사람처럼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아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돌아 누웠습니다. 휴! 미정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언니 다시 잠들었네.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형부.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눈치껏 따라와요. 미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엉덩이를 툭툭 털고 토굴방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
헐렁한 바지가 엉덩이 움직임에 따라 리드미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의 잠든 얼굴을 한번,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미정이의 뒷모습을 한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지금 저기를 따라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다리는 이미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 그 좁은 밀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뒤로하고 일어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구름 위를 걷듯 붕 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놈은 저 멀리 안마의자 구석에 처박아 두고 오로지 본능이라는 놈이 제 다리를 조종하고 있었으니까요. 토굴방 구역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입구부터 조도가 확 낮아지더니 안쪽은 대낮인데도 한밤중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벌집처럼 뚫려있는 좁은 굴마다 사람들이 들어가 잠을 청하고 있거나 혹은 웅크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미정이가 들어간 굴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구 쪽에 그녀가 신고 온 하얀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마치 여기로 들어오세요라고 유혹하는 이정표처럼 말이죠. 형부, 왔어요? 제가 굴 입구에 어정쩡하게 서서 안을 들여다보자 어둠 속에서 하얀 손이 쑥 나와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악력에 이끌려 저는 엉겁결에 좁은 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성인 남녀 둘이 눕기엔 턱없이 비좁은 공간. 제가 들어가자마자 미정이는 기다렸다는 듯 입구 쪽의 가림막 커튼을 차르륵 하고 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전부였죠. 그 좁은 공간에 갇히자마자 느껴진 건 숨막힐 듯한 그녀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좁다. 그쵸? 미정이가 킥킥거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와 나란히 눕자 어깨부터 발끝까지 몸의 측면이 빈틈없이 밀착되었습니다. 피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얇은 찜질복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 그리고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그녀의 살냄새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여기 너무 좁은데 그냥 나갈까? 제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죠. 쉿! 목소리가 너무 커요. 밖에 다 들리겠어. 그녀가 검지손가락을 제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스르르 그 손가락으로 제 입술을 훑어내리더니 턱선을 타고 모골대까지 천천히 쓰다듬어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시각이 차단되니 그 미세한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고압 전류처럼 찌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빛 한 점 없는 좁은 굴 안, 아내의 친구와 살을 맞대고 누워있는 이 숨막히는 긴장감. 시각을 포기한 대신 촉각이 지배하는 이 야릇한 순간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 남자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됩니다. 형부, 눈 감아봐요. 그녀가 제 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눈 감으면 여기가 찜질방인지 호텔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청각과 촉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옆굴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기침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리는 미정이의 거친 호흡소리. 나 형부한테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녀의 손이 제 찜질복 상의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제가 놀라 짧은 비명을 지르자 그녀가 제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들키고 싶어요? 그녀의 손바닥이 제 입을 막고 있는 사이 옷 속으로 들어온 다른 한 손은 거침없이
제 복근을 타고 올라가 가슴팍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바닥이 뜨거운 제 살결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형부 몸,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네요. 언니는 좋겠다. 이런 몸을 매일 만질 수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엔 질투와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유두 주위를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도록 간지럽고 또 미치도록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마. 미정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 큰일? 무슨 큰일이요? 형부,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녀가 몸을 돌려 제 쪽을 향해 누웠습니다. 좁은 공간 탓에 그녀의 가슴이 제 팔에 묵직하게 눌려왔습니다. 어둠에 눈이 적응했는지 희미하게 그녀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동공,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저를 집어삼킬 듯이 바라보는 그 눈빛. 형부, 나 오늘 속옷 안 입었다고 했죠?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춤으로 가져갔습니다. 확인해 볼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손은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이끌려 제 손이 헐렁한 그녀의 바지밴드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맨살이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뇌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골반의 굴곡. 정말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 형부 손 너무 따뜻해. 미정이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좁은 구란을 울리며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더 깊숙이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굴에서 누군가 커튼을 거칠게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굵직한 목소리. 옆방. 적당히 좀 합시다. 숨소리 다 들리네. 거참.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방 아저씨의 호통 소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전된 듯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미정이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입을 틀어막았고 저 역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정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란스러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제 손바닥을 자신의 아랫배에 더 강하게 밀착시키며 소리 죽여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들켰나 봐요. 어떡하죠?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스릴을 즐기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공범이에요. 어둠 속에서 그녀가 다시 제 입술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옆방 아저씨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이 미친 상황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옆방 아저씨의 고함 소리에 우리는 마치 얼음땡놀이를 하는 아이들처럼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던 저와 달리 미정이는 어둠 속에서 소리 죽여 킥킥거릴 뿐 제 손을 잡은 악력을 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묘하게도 그 상황이 주는 배덕감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형부, 아저씨가 우리 다 들었나 봐. 그녀가 제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자. 이러다 진짜 망신당해. 싫어요. 아까 그 아저씨 다시 잠들 때까지만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요. 나 졸려. 미정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둔 채 웅크린 자세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나가고 싶었지만 제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녀의 규칙적인 복식 호흡과 따뜻한 체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막이 흐르고 옆방 아저씨의 코 그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팽팽했던 긴장이 탁 풀리면서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따뜻하고 어두운 굴 옆에는 매혹적인 처제.
저는 저항을 포기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아주 깊고 끈적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아무도 없는 새벽의 찜질방 탕 안이었습니다.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미정이가 걸어옵니다. 찜질복은 온데간데 없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신, 물기에 젖은 그녀의 몸이 몽환적인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형부, 내가 말했잖아요. 형부 몸이 궁금하다고. 그녀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대담한 자세로 그녀는 제 몸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속에서의 정사.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제 허벅지를 쓸고 지나가고 부드러운 살결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형부, 여기선 아무도 몰라요. 언니도 그 누구도.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삼켰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키스. 꿈인 걸 알면서도 깨고 싶지 않은, 아니 영원히 갇히고 싶은 쾌락의 늪이었습니다. 제 손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 깊은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야릇한 상상이 펼쳐지고 계신가요? 꿈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 거침없는 본능의 질주.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 꿈에서 깨어난 직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 남자의 위험한 밤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눈을 떴을 때 사방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여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몽롱한 상태. 좁은 토굴방의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고 옆에서는 미정이의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안도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꿈속에서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몸이 잔뜩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닦으려고 손을 움직이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오른손이 묵직하게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미정이가 제 오른팔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고 양손으로는 제 오른손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애착 인형을 안고 자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 손의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제 손바닥이 닿아 있는 곳은 그녀의 가슴 한복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다가 자세가 바뀐 건지 아니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끌어당긴 건지 제 손은 그녀의 풍만한 가슴골 사이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얇은 찜질복 너머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 콩닥, 콩닥, 콩닥. 그녀의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든 사람의 맥박이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혹시 깨어 있는 건가?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감겨있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손바닥 안에서 그녀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는 폭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빼야 한다.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빼고 모른 척해야 한다고.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움찔. 그녀의 몸이 튀어오르듯 반응했습니다.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제 손길에 반응해버린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 사이로 뜨거운 입김을 내뱉으며 제 손을 감싸쥐고 있던 자신의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손을 빼지 못하게 하려는 듯, 아니, 더 만져달라는 듯이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이건 꿈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맨정신으로 잠을 가장하여 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형부, 나 앉아요. 그리고 형부가 만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꿈속에서 저질렀던 그 대담한 행위들을 현실에서, 그것도 이렇게 좁은 굴 안에서 실행에 옮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어둠은 우리의 공범이었고 밖의 소음은 우리의 방패막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깍지 낀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제가 손가락을 얽어매자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 제 엄지손가락을 자신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축축하고 뜨거운 혀로 제 엄지손가락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 농밀한 감촉. 미정아. 제가 억눌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동자. 그 눈은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꿈 아니에요. 나 계속 기다렸어.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좁은 토굴방 안의 공기가 폭발할 듯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젖은 눈빛을 마주한 이상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남편이 아닌 눈앞의 여자를 탐하는 수컷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부, 꿈 아니에요. 그녀의 젖은 목소리가 귓바퀴를 파고드는 순간 제 이성의 퓨즈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그녀의 눈빛은 저를 삼킬 듯이 깊었고 제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그녀의 입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친구도 처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암컷과 수컷만이 그 좁은 토굴 속에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홀린 듯이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녀 역시 기다렸다는 듯 턱을 치켜들며 제 뒷목을 감싸 안아왔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기 직전 콧날이 부딪히며 찌릿한 정전기가 일었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따르르릉 마이너스, 따르르릉 마이너스. 정적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벨소리. 마치 공습경보처럼 좁은 토굴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서로를 밀쳐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충격은 롤러코스터가 탈선하는 것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벨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제 바지 주머니. 발신자는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미정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토굴방 입구 바로 밖에서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뒹굴고 있던 이 얇은 커튼 하나만 젖히면 아내는 이 난잡하고 배덕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될 터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저는 삑사리가 난 목소리로 황급히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흐트러진 찜질복과 꼿꼿하게 반응해 있는 아랫도리는 수습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형부, 진정해요. 티나요. 그런데 미정이는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부처럼 제 손가락을 빨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차분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더니 제게 눈을 찡긋하며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만 믿어.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커튼을 확 젖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 있었어. 아, 깜짝이야. 미정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하고 발랄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엉거주춤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찜질복 상의를 최대한 내려 하체를 가린 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내가 허리에 손을 얹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둘이 거기서 뭐 했어? 왜 같이 나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좁고 어두운 방에서 남녀가 단둘이 나왔으니 아무리 친구 남편이라도 의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미정이가 선수를 쳤습니다. 아우, 말도 마. 나 잠깐 눈 붙이려고 들어왔는데 형부가 옆방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와서 골아 떨어진 거 있지? 코를 어찌나 골던지 시끄러워서 깰 뻔했어. 깨우려다가 언니 남편이라 봐줬다. 진짜.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미정이의 능청스러운 투정에 의심을 거두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이 인간이 피곤하긴 했나 보네. 밖에서 자라니까 굳이 기어들어가서. 아내는 혀를 차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헤헤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미정이라는 여자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일까? 자, 여러분. 이 숨막히는 삼자대면의 현장. 아내를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 미정이의 소름 끼치는 대처 능력. 그리고 그 옆에서 죄인처럼 떨고 있는 남편. 과연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여자의 촉은 무섭다는데 말이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갑니다. 얼른 나와. 이제 씻고 집에 가야지. 벌써 저녁 먹을 시간 다 됐어. 아내가 뒤돌아서서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미정이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아내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까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재미 봤을 텐데. 그쵸? 그녀의 손이 제 엉덩이를 툭 하고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들킬 뻔했던 그 위기 상황조차 그녀에게는 그저 스릴 넘치는 게임의 일부였던 겁니다. 앞서 걸어가는 아내의 뒷모습과 그 옆에 팔짱을 끼고 걷는 미정이의 뒷모습, 두 여자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목욕탕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탕 입구에서 헤어지기 전 미정이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형부 씻을 때 조심해요. 너무 벅벅 닦으면 아플라. 아까 내가 너무 괴롭혔나? 아내는 얘가 무슨 소리야? 하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 그리고 제 온몸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었죠. 남탕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샤워기 물줄기를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단순한 일탈이었을까? 아니면 파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일까? 분명한 건 제 손가락 끝에 아직도 미정이의 혀끝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누로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은 그 감촉이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속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짜 사건은 찜질방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예고되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서는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붕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때렸지만 제 몸속 깊은 곳에 지펴진 불씨는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우 개운하다. 역시 땀을 빼야 해라며 스트레칭을 했지만 저는 죄인이 된 기분과 영웅이 된 기분이 뒤섞인 채 멍하니 차 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정아, 집까지 데려다 줄게. 타. 아내가 조수석에 앉고 미정이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발라드 곡만이 그 공백을 채웠죠. 저는 운전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룸미러 백미러로 눈길이 갔습니다. 어둠이 깔린 뒷좌석,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미정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는 척하다가 제가 룸미러를 볼 때마다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수만 가지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까 좋았지? 나 아직 흥분이 안 가라앉았어. 형부도 내 생각하고 있지? 마치 텔레파시처럼 그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오늘 먹은 미역국이 어쨌니? 식혜가 달았니?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정이의 시선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면 돼요. 어느새 미정인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오늘 밤의 일장 춘몽이 다 깨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고마워, 언니. 형부도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미정이가 차 문을 열고 내리기 전 운전석 헤드레스트를 잡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귓가에 스치듯 다가왔습니다. 형부, 운전 조심해서 가요. 오늘 너무 무리했잖아. 그녀가 툭 던진 무리했다는 말. 아내는 그저 찜질방에서 오래 버텨서 힘들었다는 뜻으로 들었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토굴방에서의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고. 저는 짐짓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미정이는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 그녀가 뒤를 돌아 우리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모양으로 뭔가 뻐끔거렸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노곤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차 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일이 과연 현실일까? 미정이는 정말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심심풀이 장난감으로 나를 가지고 논 걸까? 집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맥주캔을 땄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전의 기억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마의 땀 냄새, 얼음방의 밀착, 그리고 토굴방에서의 젖은 손길. 지잉-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발신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여는 순간 저는 정말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잠금 패턴을 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순간입니다. 과연 미정이는 늦은 밤 형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단순한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초대장이었을까요? 이 숨막히는 결말을 확인하기 전에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을 연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글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씻고 나온 듯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욕실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 그녀가 입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찜질방에서 제가 덮어줬던 그 옷, 제가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제 회색 후드 집업만을 걸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헐렁한 제 옷을 걸치고 묘한 표정으로 거울을 응시하는 그녀. 그리고 그 밑에 짧은 텍스트가 하나 더 떴습니다. 형부 옷 냄새 좋다. 이거 돌려받으러 언제 올 거예요? 혼자 와야 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 몰래 혼자 오라는 은밀한 호출. 제 옷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녀의 도발에 오늘 밤 억눌렀던
모든 욕망이 다시금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에서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제 손에 들린 휴대폰 속에서는 아내의 친구가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갈까?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과연 저는 오늘 밤 이 버튼을 누르게 될까요? 아니면 휴대폰을 덮고 아내의 옆자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내 친구와의 위험한 찜질방 사연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